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문제는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5644번 모의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문제네요. 무선 충전. 정답률이 어마어마하죠. 63.13%가 정답을 맞췄다고 하네요. 우리도 쉽게 맞춰보고 200포인트 겟 해봅시다.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때 최적의 BC, 배터리 차저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삼성스럽네요, 매우. 그림 1과 같이 가로 세로 10x10 영역의 지도가 지워졌을 때 설치된 배터리 차저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배터리 차저는 로와 컬럼이 있고요. 그리고 충전 범위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충전 범위인가 보죠. 한 칸. 사방 탐색으로 거리가 주어지네요. 그리고 성능 100, 100만큼 충전할 수 있다. 이게 1x1로 주어지고 있고요. 그런 정도. 그리고 좌표를 쓸 때 여기는 X하고 Y로 쓰고 있네요. 로와 컬럼으로 쓸 건지 뭐 그런 거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현재는 배터리 차저가 3개가 있는데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금 배터리 차저 1과 배터리 차저 3가 지금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 건지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BC의 충전 범위가 C일 때, 그리고 BC와 거리가 C 이하이면 BC에 접속할 수 있다. 이때 두 지점 간의 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냥 x의 빼기와 y의 빼기의 절대값으로 두 지점의 거리를 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을 때 이 지점이 있을 때 이 지점과 배터리 차저의 거리는 2하고 2해서 4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이 충전할 수 있는 거리는 3이기 때문에 충전 못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이 지점에 있다면 요렇게 빼니까 2, 1이어서 3이고 3은 이 녀석이 충전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 라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위 그림은 4, 3과 5, 4 지점은 BC1과 BC3 충전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충전 접속할 수 있다. 4, 3. 4, 3과 5, 4는 둘 다 충전할 수 있다. 근데 누구한테 충전을 받을지 그건 좀 애매하겠네요, 지금. 자, 그리고 두 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용자 A와 B의 이동 궤적이 위처럼 주어집니다. T는 세컨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5초에 사용자 A는 5,2의 지점에 사용자 B는 6,9의 지점에 위치한다. 5가 어딘가요? 여기 5초. 그리고 여기도 5초. 각각 이렇게 위치한다. 매 초마다 특정 BC의 충전 범위 안에 들어오면 해당 BC에 접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T5에서 사용자 A는 BC3에 사용자 A는 BC3 여기에 지금 충전하고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 B는 BC2에 접속한다. 사용자 B는 BC2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접속한 BC의 성능만큼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근데 여기 굵은색으로 써놓은 게 또 의미 있어 보죠. 근데 만약에 하나의 배터리 차저에 2명의 사용자가 접속한 경우는 접속한 사용자의 수만큼 충전량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케이스인가요? 지금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딘가요? 여기 지금 겹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초 되는 지점에 11초가 될 때
지금 B도 지금 BC1에 접속해 있고 A도 BC1에 접속해 있죠. 이런 경우에 두 녀석의 배터리를 나눠 갖는다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값이 실제로 100이니까 얘가 100이니까 둘이 50씩 나눠 갖는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나눠서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총 구해야 할 값은 충전되는 양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충전되는 양의 최대값. 근데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구할 값 최대값은 A의 충전량 플러스 B의 충전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통 지점에 가서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 또는 한쪽으로 그냥 100 몰아주고 0 받나 똑같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분배를 한다고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분배를 위해서 고민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 좀 더 문제를 보죠. 우리가 구할 값은 모든 사용자가 충전한 양의 최대값을 구해보면 되고, 자, 그림 2, T11일 때, 그래서 여기 얘를 보여줬네요. 그림 2, T11일 때 사용자 A가 BC1과 또 다른 예제네요. 이거는 다른 예네요. 자, TC11에서 자, 또 다른 설명이 있네요. 자, 그림 2에서 TC11일 때 지금 요 지점이죠? 요 지점입니다. TC11 요 상황이에요. TC11인 상황. 사용자 A는 BC1과 BC3 둘 중 하나에 접속할 수 있다. 동시에는 쓰진 못하고 하나를 써야 되나 봐요. 근데 같은 시간에 사용자 B는 BC1에 접속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 A가 같은 BC1에 접속하면 충전되는 양을 반으로 나눠 갖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때는 사용자 A는 AC3에 접속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지점에 지금 누가 접속하러 왔냐면 사용자 A도 지금 BC1과 1에 지금 접속해 있고 사용자 B도 BC1에 접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사실 A는 현재 어떻다? A는 BC1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BC3에도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둘이 5대5로 나눠 갔느니 야, BC1은 네가 가져. 나는 그냥 BC3로 갈게 라고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부분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둘 다 그냥 BC1에 접속해 버렸을 때는 둘 다 BC1에 접속해 버렸을 때는 5대5로 그냥 나눠 가지니까 합해봤자 100밖에 안 되는데 분할을 해서 BC1은 그냥 사용자 B에게 양보하고 BC3로 사용자 B가 옮겨갔다면 총 계산하는 것은 170이니까 얘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네요. 그리고 설명이 정말 잘 나와 있죠. 함정이 없이 깨끗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더욱 막 의심이 가죠. 의심병. 위 예제에서 매 초마다 충전한 양은 다음과 같다. 총 충전한 양의 총합은 요거 플러스 요거다. 자, 0초부터 시작을 해요. 최초의 지금 위치부터 시작을 해요. 요거에서 또 많이 우리가 헷갈려 하죠. 그래서 총 시간이니까 뭐 1초, 2초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최초에 지금 있는 지점부터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쭉 해가면서 A 사용자가 충전할 수 있는 양을 쭉 보고 B 사용자가 충전할 수 있는 양을 쭉 봤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 A 사용자가 11초에 100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B에게 전체를 양보하고 70만 가져갔다라는 거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제약사항들을 보겠습니다. 지도는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10이고 사용자는 총 2명. 사용자 A는 지도 후 1/1일 지점에서 사용자 B는 지도의 10/10 지점에서 출발한다. 이것들은 다 픽스가 됐군요. 사용자 2명, 그 녀석들의 출발점. 총 이동시간 M은 20 이상 100 이하의 정수이다. 작은 값입니다. BC의 충전 개수 A는 1 이상 8 이하의 정수이다. 충전소도 크지 않고 충전 범위도 요만큼, 그리고 성능 P, 그 녀석의 파워도 요만큼 되겠네요. 사용자의 초기 위치부터 7번 이렇게 자도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초기 위치, 여기죠? 초기 위치. 사용자의 초기 위치 0부터 충전할 수 있다. 또 그것도 이렇게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자, 같은 위치에 2개 이상의 PC가 설치된 경우는 없다. 그리고 그러나 사용자 A, B가 동시에 같은 위치로 이동할 수는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지도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없다. 어차피 이동 경로를 다 줬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 할 필요가 없죠. 하란 대로 하면 되니까. 자, 입력은 맨 첫 줄에는 총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집니다. 다음 줄에는 T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지고 T개의 첫 번째 줄에는 총 이동 시간 M과 BC의 개수 A가 주어진다. 그 다음 2개 줄에는 각각 사용자 A와 B의 이동 경로가 주어진다. 한 사용자의 이동 정보는 M개의 숫자로 구성되며 각각의 숫자는 다음과 같이 몇 초마다 이동 방향을 의미한다. 순수하게 좌표로 주진 않았군요. 우리한테 계산하라고 하네요. 0이면은 이동하지 않음, 1이면은 위로 감, 2는 우, 3은 하, 4는 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주어줬어요. 그러면은 기존 좌표에다가 이 방향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좌표 값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A개의 줄에 걸쳐서 BC의 정보가 주어진다. 자, 하나의 배터리 차저 정보는 X, Y, 그리고 충전 범위, 처리량 이렇게 구성된다. 여기 들어오는 좌표가 X하고 Y로 들어온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로우하고 컬럼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로스로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번 풀어볼까요? 제일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접근해 볼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럼 사용자를 이제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저 사용자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클래스 사용자. 이 녀석은 어떤 정보를 갖게 할 거냐면, 로우, 컬럼, 그리고 현재 시간. 그래서 얼마의 시간대에 어떤 좌표에 있냐를 만들어 볼 거고, 또 하나 정리할 게 뭐냐면, 이 시간을 거쳐서 사용자가 이 로우하고 컬럼에 있을 때, 사용 가능한 배터리 차저. 사용 가능한 배터리 차저 정보를 유지시킬 거예요. 그래서 총 멤버 변수로 내가 이 사용자 클래스에다 쓸 거는 하나, 둘, 세 개, 4개를 쓸 겁니다. 배터리 차저는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 어떤 정점에서, 어떤 지점에서 배터리 차저의 개수는 몇 개가 될 수 있죠? 네, 아까 그림에서 봤죠? 한 지점에서 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배터리 차저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개의 배터리 차저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은 누구에게 접근하는 게 좋죠? 우리 최대값이 필요하니까. 가장 파워가 센 배터리 차저에 먼저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배터리 차저를 여러 개를 관리해야 될 거래요.
여러 개를 관리하는데 그 녀석들의 파워 순으로 관리를 하면 좋대요. 자, 그러면 배터리 차저는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 프라이어리티 큐를 이용해서 관리해 주면 내가 쓰려고 할 때 가장 높은 녀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사용자 경로, 이동 경로를 정리하고 거기다가 두 번째 사용자의 배터리 차저를 정보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럼 매 시간마다 이제 배터리 차저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됐죠. 이제 3번. 자, 0초부터 몇 초까지? m초까지. 자, 0초부터 m초까지 사용자 2명을 이제 쭉 돌려보는 거예요. 왼쪽 그림과 같이 만들어 보는 거죠. 쭉 돌려보면서 자, 첫 번째 사용자를 봤더니 배터리 차저가 어떤 시간에 있어. 그럼 그걸 쓰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용자도 어떤 시간에 봤더니 배터리 차저가 있어. 그럼 걔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된 거라 그랬죠? 둘이 배터리 차저가 이렇게 둘 다 있어.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만 있을 때는 사실 고민하지 않았는데 둘 다 있어요, 이제. 이처럼 이 녀석도 배터리 차저를 가지고 있고 이 녀석도 배터리 차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동시간대에 5초니까 자, 배터리 차저를 지금 이 시간대 5초 대 걸 한번 봐보죠. 5초 대. 지금 5초 때는 A도 지금 배터리 차저에 있고 B도 배터리 차저에 접근해 있지만 이 녀석들은 서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서로 완전히 별개의 배터리 차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걸 쓰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도 더해주고 얘도 더해주고 두 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자,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얘도 배터리 차저를 가지고 있고 얘도 배터리 차저를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어떤 상태이다? 이퀄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떤 케이스냐면 현재 이 지점에 대한 케이스가 되겠죠. 이 지점. 둘 다 지금 이 녀석이 파워가 70이고 이 녀석의 파워가 10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용자 A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용자 B의 입장에서 가장 최적의 배터리는 둘 다 BC1을 차지하는 거죠. 네, 하지만 그렇게 해서 BC1을 5대5로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둘 중에 이제 두 녀석이 다음 배터리 후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다행히 A 유저는 다음 배터리 후보로 누가 있어요? BC3를 가지고 있죠. BC1은 다음 배터리 후보가 없어요. 그러면 A가 양보해서 배터리 차저 배터리 차저 1은 B가 쓰고 배터리 차저 3를 A가 쓰면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자, 둘 다 배터리 차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녀석이 하필이면 같다 라고 하면은 둘 다 이제 누굴 찾아보는 거예요. 각각 배터리 차저 2를 찾아보는 거죠. 후보군 배터리 차저 2를 찾아봐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다시 이제 비교해 봐야겠죠. 그 중에 누가 큰 놈? 지금 우리 프라이어리티 큐에다가 배터리 차저를 넣고 큰 순서로 정리해 놨으니까 제일 앞에 튀어나온 놈이 이 녀석들이 제일 큰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1등은 언제나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두 번째 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놈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도 다음 후보 나와보세요. 여기서도 다음 후보 나와보세요. 라고 했어요. 물론 둘 다 없다 라고 하면 못 쓰는 거죠. 그냥 둘로 나눠가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나왔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또 하나만 나왔어. 그럼 하나 나온 놈 써야죠. 둘 다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솔루션 보면서 다시 한번 코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과 출력을 위한 스트링 빌더와 버퍼드 리더가 선언이 되어 있군요. 총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이동 시간, 배터리 차저의 개수, 그리고 MA와 MB는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해 놓는 배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차저의 배열 스파스가 있네요. 먼저 그럼 유저와 배터리 차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슈르륵. 네, 먼저 배터리 차저네요. 배터리 차저는 컴페어러블이 눈에 띄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터리의 파워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컴페어러블에는 compare to 메소드가 있는데 이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integer.compare to에서 비교 대상 그놈을 앞에다 뒀어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하게 입력값이죠. row하고 column, 그리고 거리, 그리고 파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사용자가 그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환해 줄 거예요. 아까 공식이 나왔었죠? 네,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row와 사용자 가지고 있는 row, 배터리의 컬럼과 사용자 컬럼 각각 더해서 그 차를 더해서 dist보다 안으로 떨어져야 그 사용자가 해당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 식으로 계산하려고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용자 정보도 한번 볼까요? 사용자 정보, 유저. 자, 유저는 row와 컬럼, 타임, 그리고 priority queue를 이용해서 배터리 차저들을 관리할 거예요. row, 컬럼, 타임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오는 정보이고요. 차저는 내가 임의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두 개의 사용자 전의 클래스를 살펴봤고 다시 위로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유저하고 배터리 차저를 관리하기로 했고요. dirs 우리가 사방 탐색 형태는 정확히 사방 탐색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방으로 우리가 방향이 바뀌어 가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int 타입의 파워가 우리가 구해야 할 값입니다. 메인 메소드에서 인풋의 방향을 약간 바꿔봤고 테스트 케이스 입력 받았고 총 이동 시간과 배터리 차저의 개수 그리고 총 이동 시간의 기인에서 MA와 MB 이제 두 명의 사용자의 경로에 따라서 각각 사용자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 배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MA와 MB 초기 위치는 각각 고정이 되어 있었죠. 첫 번째 유저는 1by1에서 시작한다고 했고 두 번째 유저는 10by10에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업데이트 무브 패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입력값인데 입력값 들어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배열에 있는 사용자의 경로를 각각 업데이트 해주는 메서드예요. 자, 업데이트 무브 패스 한번 가볼까요? 업데이트 무브 패스는 스트링 토크나이저가 이제 화면에서 넘어온 입력값이죠. 그거하고 이제 사용자 정보를 담고 있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동부터 업데이트 해주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초에 있는 초기 위치만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 다음 값부터 m까지 쭉 가면서 자, 입력값은 방향이 들어오죠. 방향 기반에서 기존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위치를 지정해 보자. 그래서 원래 앞에 있는 한 칸 앞에 있는 사용자를 데려옵니다. 한 칸 앞에 있는 사용자를 데려와서 새로운 사용자는 기존에 있는 row에다가 dirs 배열 아까 만들어놨죠. 거기에 들어있는 게 이제 뭐 0이면 어디로 1이면 이 dir이 0, 1, 2, 3에 대해서 각각 좌표를 우리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 값을 더해서 새로운 row를 만들어주면 되겠고 컬럼도 역시 동일하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 정보는 1, 2, 3, 4 이렇게 쭉 증가되는 값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무브 패스 경로를 이 메서드를 다 수행하게 되면 이제 뭐다 하는 거죠. 사용자의 위치가 쭉 업데이트 된 거죠. 하지만 아직 뭐는 없어요.
배터리 차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없죠. 지금 우리는 이 정보, 이 세 개의 정보만 업데이트했고 138번 라인에 있는 이 정보는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죠. 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 패스에서 사용자의 위치들을 한번 쭉 업데이트 했고요. 자, 다음으로 할 일은 배터리 충전소를 이제 설정을 해볼 거예요. 자, 스파스가 몇 개 있었냐면 배터리 차저가 BC의 개수만큼 있다 그랬고요. 입력을 쭉 받아와서 배터리 차저를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아까 이제 경로를 업데이트 했던 것처럼 MA하고 MB를 쭉 돌면서 그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차저가 있는지 한번 찾아서 업데이트 해 보려고 해요. 체크 스팟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관련된 일을 처리해 보고 있네요. 체크 스팟 가보자. 네, 체크 스팟. 네, 사용자를 쭉 모든 사용자를 돌 겁니다. 사용자를 쭉 돌면서 한 명의 사용자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또 그 내부에서 모든 배터리 스팟을 다 돌아봅니다. 아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메서드 하나 만들어 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스팟이 가지고 있는 canCharge라는 메서드를 부르면서 우리가 가져온 객체에 유저를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user.charger. 그래서 충전할 수 있다면 user.charger에게 유저가 가지고 있는 차저에게 이거 뭐였죠? priority queue였죠? priority queue에다가 스팟 정보를 추가해 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면 뭐가 일어나나요?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드디어 유저 정보가 row, column, time뿐만 아니라 차저 정보까지 완전히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보가 이제 다 들어왔고 이제 우린 탐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탐색.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파워 값을 0으로 설정할 수 있겠고요. 자, 0부터 m까지 가야 돼요. 네, 맨 초기 위치부터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m까지 이동합니다. 자, 각각의 상태에서 MA와 사용자 A의 경로죠. MB에서 현재 그 시간대에 있는 가장 센 배터리 차저를 가져옵니다. 프라이어티 큐에서 폴을 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파워가 있는 녀석이 나오겠죠. 자, 둘 다 널이다. 충전 못하는 거죠.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충전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걸 가지고 충전해요. 그래서 여기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 자, 나머지 케이스죠. 이제 같아. 두 개가 있어 이제. 자, 이제 두 개가 있을 경우. 자, 둘 다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로 생각해 줘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쉬운 케이스는 둘이 다른 경우에요. 둘이 다른 경우에는 파워에다가 첫 번째 거의 파워하고 두 번째 파워 거 더해주면 그냥 간단히 끝납니다. 자, 다른 상태. 만약에 BCA와 BCB가 같아 버린다면, 두 개의 배터리 차저가 같아 버린다면, 요거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로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나눠 쓰더라도 어차피 합하면 같다라고 그랬어요. 우린 총량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녀석은 쓸 거예요. BCA나 BCB가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얘가 최대거든요. 얘가 최대 충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쓰는 거는 별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파워에다가 BCA든 BCB든 더해주면 되겠죠, 일단.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백업 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둘 다 있을 때는 2인자의 대결이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배터리에 또 폴을 하게 되면 이제 어때요? 1인자들은 각각 다 나와버렸잖아.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2인자들이죠. 2인자들. 2인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비교해봅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번엔 좀 3학년산자 써서 좀 바꿔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녀석도 널이 아니고 두 번째 녀석도 널이 아니다. 그러면 파워에다 더해줄 거는 두 녀석 중에서 누구 값? 최대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뭐 그렇지 않다면 하나씩 물어봐야죠. 자, 첫 번째 거 BCA2가 BCA의 2인자가 널이니? 아니요. 널이 아니면은 이걸 보여주고 널이면 누굴 물어봐야 또 BCB한테 또 물어봐야죠. BCB2에 있는 값이 널이니? 아니요.
그러면은 BCB2에 파워를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더해줘라. 네,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 결과 이제 구성된 최종적인 배터리 값을 해주고 마지막에 110번 라인에서 출력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최대 충전 가능량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선 충전 문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